안녕하십니까. 저는 압구정역에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코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자료는 안면 거상이고 거상 중에서 가장 요즘 핫하게 인식되고 있는 딥플레인 리티섹토미, 그러니까 딥플레인 안면 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한국말로 한다면은 스마스 아래 깊은 곳에 스마스 아래총을 박리를 해서 아래쪽으로 깊게 파서 신경과 떨어뜨리고 스마스를 귀나 앞쪽으로 잡아 당기는 건데, 이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쪽 아래쪽 턱선 만들기, 턱과 목을 경계를 만들기 하는 수술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까 합니다. 이쪽의 중요성은 모든 의사들이 다, 성형외과에서는 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인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술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쪽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딥플레인의 장점은 지속성, 그 다음에 결과가 뚜렷하다는 거죠. 요즘 핫하게 인식되고 있는, 그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 중요한 근간 속에는 빅목근과 광목근이 있고, 이 광목근을 빅목근으로부터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빅목근을 또 떨어뜨려서 신경을 잘 분리시켜서 어떻게 이렇게 수술하는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신경학적인, 혹시 나 신경 마비되면 어떻게, 그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신경은 광목근 아래 깊게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근막 속에 빨간색 샤브샤브 같은 광목근 스마스층이에요. 이걸 제대로 확실하게 들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에 따르는 수술법을 회목수술이라고 하는 거고, 광목근을 그냥 당기는 것보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동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딥플레인의 핵심은 안면 신경의 경부 분지나 또는 하악 가장자리 분지를 잘 구분할 수 있고, 이렇게 잘 안전하게, 즉 안전하다 말은 깊은 막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안심하고 수술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딥플레인이 여러분에게 조금 귀에 쉽게 와닿지 않아서 쉽게 설명을 좀 할 수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딥플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딥플레인이 상당히 수술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익숙하게 들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야 할 겁니다. 안면 거상에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수술적 방법입니다. 거기서 딥플레인을 사용해서 수술하는 주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결과 차이가 다른 수술과 비교되거든요. 그럼에도 요즘 아직도 딥플레인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또는 딥플레인에 대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거나 또는 약간 미흡하게 조금은 하다가 그만 살짝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제 하는 수술 방법은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딥플레인을 하는데, 광목근이에요. 그 광목근 아래쪽을 들어가는 거예요. 빅목근은 아시죠? 이 빅목근과 광목근이 겹치거든요. 여기 삼각형이 약간 조금 비는 자리예요. 이 삼각형 살짝 비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데, 삼각형 비는 자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크게 다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데, 의사로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광목근이 있고 빅목근이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광목근을 빅목근하고 분리를 시켜야 해요.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당겨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 광목근과 빅목근은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돼서 피부가 처짐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광목근이 좀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작용도 있고, 그렇게 해야 내장 속에 있는 기관을 보호하니까요. 그래서 광목근하고 빅목근은 귀 쪽에서 귀 쪽에 있는 연골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안쪽 뼈대하고 단단히 결합되어 있고요. 이 꼭지돌기가 이제 빅목근이 결합이 되는데, 그래야만이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끊어주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광목근을 들어서 당기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왜냐면요, 이걸 끊어야만이 귀 쪽으로 아래쪽 주름과 함께 귀 쪽을 당겨서 턱선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턱선이. 그렇게 해야만, 이 턱선이 나이를 먹으면은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아래쪽으로 양말이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턱이 짧아져 보이고 앞에서는 U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양말, 스타킹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원상복구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에는 피부만 당겼고요, 스마싱 안 당겼고, 지금은 이 광목근 아래쪽을 들어가서 귀 앞쪽으로, 또 아래쪽 광목근은 귀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을 각각 시행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당기려면은 광목근을 붙잡고 있는 뼈대에서 올라오는 유지인대를 끊어줘야 하고요. 이 목에서 올라오는 유지인대, 즉 빅목근에서 올라오거든요. 이 빅목근에서 광목근으로 올라오는 유지인대를 끊어야만이 이게 광목근이 움직여요. 그러려면은 광목근을 꼭 들여야 합니다. 이거 안 들고 잡아 당기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발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중턱이 다시 생기는 거고요. 이걸 이동하는 거, 이동하려면 광목근 아래 들어가서 고정 유지인대를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목근 아래로 들어가는 게 딤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사들이 두려움을 갖는 거죠. 광목근 아래 들어가서 신경을 좀 다치면, 또는 신경이 손상되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광목근하고 한참 빅목근 여기에 사이 안쪽 빅목근을 감싸고 있는 막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광목근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속에서 광목근이 빨갛게 샤브샤브 판 고기처럼 넓은 광목근이 보여요.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수술하면 되는데, 문제는 빅목근과 광목근을 단단하게 결합된 이 부위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이거에 이쪽에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그걸 이제 그런 쪽에서 경험이 조금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술을 하시면은 광목근을 쉽게 들 수 있고, 그래야만이 턱선이 움직이고, 턱선이 움직여야만이 턱이 슬림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턱과 목의 경계 부위, 이쪽 앵글이라 그래요. 턱선과 가장자리와 하악턱과 목과 속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들어가줘야 젊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찾기 위해서, 또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게 딥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목근의 역할을 조금 볼까요? 수술 전의 역할. 나이가 어렸을 때는 광목근이 턱선에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광목근이 느슨해지면서 속에 고정된 근막들이 약해지면서 광목근이 고개를 숙여도 쭈그러드는 거예요. 이제 쭈그러들고 자유스럽게, 심지어 튀어나오기까지 하죠. 이렇게. 이게 나이가 들었을 때 변화예요. 그래서 수술의 핵심은 그거예요. 광목근을 단단하게 안쪽으로 말아 넣어주는 거예요. 수술의 핵심이. 그러려면 광목근을 무조건 들어야 해요. 광목근을 들지 않고, 보통 하는 수술은 광목근을 들지 않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기면은 이게 여기가 잘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기면 오히려 더 팽팽해져요. 오히려 여기 뼈하고 이 목과 경계 부위가 타이트해지면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개를 숙여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광목근을 일부를 잘라요. 일부를 자르고 광목근은 이쪽 꼭지돌기, 빅목근이 고정되어 있는 쪽으로 잡아 당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광목근은 귀 쪽으로 잡아 당겨지는 거예요. 약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쪽으로, 이건 이쪽으로. 그래서 약간 사이가 비겠죠. 그래서 이 속에 단단하게 이쪽 부위가 이 광목근이 목 밑을 파고 들어가면서 서로가 가는 방향이 다르면서 이렇게 해서 가야만이 목에 탁선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은 광목근을 들어야 하는데, 들으려면은 이 드는 게 뒷플랜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뒷플랜을 해야만이 이 턱선이 평생 유지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으면서 처져요. 그렇지만은 미세하게 이렇게 살살살 내려온 거지, 수술 안 한 것처럼 쭉 이렇게 스타킹 흘러내리듯이, 헐렁거리는 양말 내리듯이 쭉 내려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수술을 해 놓으면 나이가 들어도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오고요. 그 효과는 영구히 간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 빅목근이 결합되는 꼭지돌기에 결합시키는 것을 해먹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플레인 안면 거상에서 목 부위만 하는 것을 해먹처럼 건다 그래서요, 해먹 수술을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앞에 이렇게 묶는 것은 이중턱, 목묶기라고 하는 거고, 코르셋처럼 엮인다 그래서 코르셋 수술이라고 하고요. 앞에 이거 물론 여기도 광목근을 앞쪽으로 묶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여기를 앵글이라고 그러는데, 턱 밑과 목 위의 경계 부위를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수술로 단단히 코르셋처럼 묶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 수술이 있겠죠. 목 밑에 이중턱, 여기는 이중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를 이중턱이라고 하고요. 튀어나왔을 때 여기 이중턱 보이죠? 네, 이 아래쪽에 이런 형성된 이 부위를 이중턱이라고 합니다. 또는 옆에서 보면 턱이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또 심한 경우는 여기서 바로 생기죠. 살이 많이 쪘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중턱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강조한 것은 옆에 턱, 이렇게 사각턱이 있죠. 사각턱선을 보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또 사각턱선이 드러나고 사각턱선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의되는 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냥 명확하게 뚜렷한 사각턱선을 만들어주는 게 해먹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해먹수술의 근간은 광목근이 이렇게 해서 쇄골에 결합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목근을 분리를 시켜서 광목근의 이쪽 부위를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쪽 광목근이 이쪽으로 와 있겠죠. 광목근이 이쪽에 귀 앞에 이제 단단한 이하선 근막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에다 결합을 시켜주는 거고요. 나머지 아래쪽은 뒷플랜 아래쪽을 분리를 시킨 다음에, 뒷플랜 아래에서 광목근을 분리시킨 다음에 꼭지돌기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꼭지돌기 쪽으로 이렇게, 이쪽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분리돼서, 자, 이렇게 하려면은 뒷플랜을 들어가야 하고, 뒷플랜이란 말은 샤브샤브처럼 광목근을 아래쪽을 들어가서 찾아서 신경이 들어있는 근막, 아주 깊게 들어있어요, 막 아래. 그래서 그걸 찾아서 들어가야만이 목이 제대로 당겨 올라가고, 그게 영구히 재발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딥플레인 또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코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